아니, 내가 무슨 큰돈을 벌었다고 왜 갑자기 연금을 못 받는다는 거야. 얼마 전 68세 김순자 어르신이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김 어르신은 몇 년간 기초연금을 잘 받아오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소득 인정액 초과로 연금이 중단됐다는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자녀가 보내준 생활비 일부와 예전에 상속받은 소형 토지가 문제였던 겁니다. 이처럼 기준이 조금만 바뀌어도 연금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시니어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연금 탈락 기준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내용을 들으시면 내가 탈락 대상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떤 기준이 바뀌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그리고 그 취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국가의 지원금입니다. 현재 최대 월 40만 원까지 지급되며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취지는 노후의 최소한의 삶을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젊었을 때 국가 경제에 기여했지만 나이가 들어 소득이 줄어든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망을 제공하자는 것이죠. 특히 경제적 소외를 겪는 독거노인, 여성 노인층에게는 생계 자체를 좌우하는 소중한 자금입니다. 2025년부터 바뀌는 탈락 기준 및 사례. 2025년부터 적용될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각각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소득 인정액 기준 강화. 기존엔 단독 가구 기준 월 202만 원 이하였던 소득 인정액이 2025년에는 월 197만 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부부 가구는 323만 원에서 318만 원 이하로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이호호 어르신은 자녀가 매달 생활비 30만 원씩 송금해 주었는데 이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 연금이 중단됐습니다. 둘째, 재산의 소득 환산율 변화. 재산이 많을수록 소득으로 환산되는 비율이 조정되며 기존에는 연금 대상이던 분들이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정호 할머니는 시골에 있는 땅을 상속받았는데 시세는 낮아도 재산 가액이 크게 잡히면서 소득 환산액이 급증해 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게 됐습니다. 셋째, 부채 공제 기준 변경. 기존엔 금융부채를 적극 반영했지만 이제는 일정 금액 이상만 공제되도록 조정됩니다. 박오호 어르신은 대출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새 기준에서는 일부 부채가 공제되지 않으면서 총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 탈락 대상이 되었습니다. 탈락자가 되는 주요 사례 더 알아보기. 기초연금 탈락자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어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오래된 집이라도 공시가격이 높으면 재산이 많다고 평가되어 소득 환산액이 올라가 탈락할 수 있습니다. 자녀명의 계좌에 송금받은 경우. 자녀명의 계좌에 매달 자동이체된 돈도 본인에게 지급된 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자녀 통장에서 부모님 생활비가 정기적으로 들어오다가 탈락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구입 후 재산 증가로 인한 탈락. 자동차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소득 인정액에 반영됩니다. 특히 차량가액이 3천만 원을 넘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부채가 줄어든 경우. 대출을 갚으면 부채가 줄어드는 대신 순자산이 늘어나면서 소득 인정액이 증가합니다. 실제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기준 초과인 경우. 예를 들어 살고 있는 집 외에 시골 땅이나 임야가 있는 경우에도 재산으로 잡혀 탈락할 수 있어요. 명의만 있는 차량이나 부동산이 문제되는 경우.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 부동산은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조카가 쓰고 있는 자동차가 본인 명의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은 몰랐던 재산이나 소득이 기준에 반영되어 탈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항목별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나도 해당될까? 셀프 점검법. 내가 탈락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의 계산 서비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기초연금 모의 계산 메뉴에서 본인의 재산과 소득을 입력하면 지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복지로 사이트 활용. 복지로 포털에서도 기초연금 외 다양한 복지 제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연계 혜택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상담. 본인의 재산 내역이 애매한 경우 직접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재산 변동 내역, 금융거래 기록, 부채증명서 등을 함께 준비하면 상담이 훨씬 원활합니다. 만약 탈락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구체적 절차. 첫째, 이의 신청하기. 국민연금공단에서 통보받은 후 60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 일시적인 재산 증가나 착오 등이 있었을 경우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구입이 일시적이었고 이후 판매했을 경우 소명서와 함께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둘째, 소득 재산 감소 시 재신청. 연금 탈락 이후 재산 또는 소득이 줄어든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며 분기별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복지 사각지대 방지 프로그램 신청. 지자체 또는 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긴급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연계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탈락자에게 일정 기간 생계비 또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지자체 특화 사업도 활용 가능합니다. 추가 복지 연계 안내. 기초연금 외에도 시니어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 제도는 많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다양한 항목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질병, 재해 등 위기 상황 시 한시적 지원이 가능합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안부 확인 등을 지원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정 연령 이상의 시니어에게 공공근로나 복지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2025년부터 기초연금 탈락 기준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특히 소득 인정액과 재산 기준이 변경되므로 미리 점검하셔야 합니다. 탈락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이의 신청, 재신청, 다른 복지제도 연계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